로마 사람들은 알프스 남쪽, 오늘날의 북부 이탈리아 평야를 갈리아 키살피나라고 불렀습니다. 풀이하면 알프스 이쪽의 갈리아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갈리아 트란살피나는 알프스 저쪽의 갈리아라는 뜻으로 오늘날 프랑스 지역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218년 10월 말 마침내 알프스를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친 병사들에게 얼마간의 휴식을 주면서 포강 유역, 즉 갈리아 키살피나의 부족들과 동맹을 맺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지역 부족들은 로마가 식민지를 건설하며 자신들의 땅을 빼앗은 데 불만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니발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 결과 양만 명의 갈리아 전사들이 한니발군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한니발이 알프스 횡단에서 입은 손실을 상당 부분 메우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로마는 갈리아 키살피나 지역의 동맹 부족과 정찰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니발이 현지 부족들과 접촉하고 적대하는 부족과는 교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집정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는 두 개 군단을 이끌고 갈리아 키살피나 지역의 로마가 식민지로 건설한 피아첸차에 진출했습니다. 이때 로마 원로원은 시칠리아에서 두 개 군단을 이끌고 있던 또 다른 집정관 셈프로니우스도 북상하여 코르넬리우스와 합류하도록 했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셈프로니우스를 기다리면서 한니발을 찾아 나섭니다. 기병 중심의 정찰 부대를 이끌던 코르넬리우스는 11월 중순경에 티치노 강에서 한니발과 처음 조우합니다. 로마는 비로소 한니발이 이탈리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코르넬리우스는 아군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를 시작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전투를 대비해 적의 위치와 상황을 미리 파악하려고 기병 중심의 정찰 부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전투를 피했지만 이번에는 한니발이 예상을 깨고 등장함으로써 계절을 따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코르넬리우스와 마찬가지로 한니발도 기병 정찰대를 이끌고 지형과 적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기병이 티치노 강 인근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첫 전투, 티키누스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티치노의 옛 이름이 티키누스였습니다. 멀리서 피어오르는 흙먼지로 양측은 서로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서서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로마군 기병은 약 3,600에서 4,000명 정도였고 한니발군 기병은 약 6,000명 정도였습니다. 특히 한니발 측의 누미디아 기병은 당시 가장 우수한 기병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전투 초반에는 양측이 거의 대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양쪽 날개를 맡은 누미디아 기병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마의 동맹으로 출전한 갈리아 기병들은 누미디아 기병과 맞붙었으며 곧 떨어졌습니다. 이어 누미디아 기병은 로마 본대를 공격했습니다. 선전하던 로마 본대도 점차 수세에 몰리며 결국 집정관 코르넬리우스까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고위 귀족 가문의 자제들은 정식으로 공직에 나서기 전에 장교 후보생으로서 미리 군사 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집정관 코르넬리우스의 아들인 약 17세의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도 군사 경험을 쌓으려고 기병으로 참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같았는데 로마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아들 스키피오가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당한 아버지를 구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스키피오 가문에서 나왔고 실제로는 노예가 구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를 구한 미담은 허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16년 후 아들 스키피오는 결국 한니발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 피아첸차로 돌아온 코르넬리우스는 한니발의 기병이 로마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아첸차 요새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 위험하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대신 약 20km 떨어진 트레비아 강 부근의 넓고 높은 지형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은 울퉁불퉁한 지세로 한니발의 기병 운용에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이곳에서 셈프로니우스와 한류의 겨울을 나며 로마군을 재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정보 수집에 뛰어난 한니발은 포로 신문을 통해 근처에 로마의 군량 저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해당 마을을 습격하여 로마의 군량을 카르타고의 군량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을 약탈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덕분에 주변 갈리아 부족을 회유하기도 한층 쉬워졌습니다. 많은 갈리아인이 카르타고 편에 붙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부족도 많았습니다. 단순히 로마 정찰 기병대를 꺾은 것으로는 큰 승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갈리아인들을 더욱 끌어들이려면 한니발은 진정한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셈프로니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코르넬리우스가 진치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이곳에서 겨울을 나며 병력을 정비하려 했지만 평민 출신 집정관 셈프로니우스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듯 로마 집정관들은 짧은 임기 동안 개인적 군공을 세우는데 아주 집착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셈프로니우스는 기필코 한니발을 꺾으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코르넬리우스는 지구전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집정관의 의견은 잘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집정관들은 하루씩 번갈아 가며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코르넬리우스가 부상 중이어서 셈프로니우스가 사실상 전투 지휘권을 갖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꿰뚫은 한니발은 적극적으로 로마군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레비아 강을 사이에 두긴 했지만 한니발은 로마군 가까이에 진영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군량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소규모 부대를 자주 보내 주변을 약탈하게 했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로마 병사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코르넬리우스의 발언권은 점점 약해지고 셈프로니우스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기원전 218년 12월 말경 지형 조사를 마친 한니발은 동생 마고에게 보병 1000명과 기병 1000명을 주어 트레비아 강서안의 관목숲에 매복하게 했습니다. 전투를 개시할 마음을 굳힌 한니발은 아침 일찍 모든 병사에게 충분한 식사를 하게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게 했습니다. 여느 때보다 춥고 흐린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로마 병사들은 진영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카르타고 기병들이 기습 공격했던 것입니다. 셈프로니우스는 즉시 출격 명령을 내렸고 병사들은 아침 먹을 틈도 없이 급히 전투 차림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로마군은 카르타고 기병이 아군 기병에게 밀려 후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실은 카르타고 기병의 유인 전술이었습니다. 디키노스 전투의 패배를 만회할 기회라고 여긴 병사들은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릴 새도 없이 화성을 지르는 공격에 나섰습니다. 기병을 선두로 로마군은 후퇴하는 카르타고군을 추격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트레비아 강을 건넌 로마군의 몸은 젖어 있었고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니발군은 충분히 식사하고 몸에 기름까지 발라 추위에 대비했습니다. 셈프로니우스는 병사들에게 급히 전투 대형을 갖추게 했습니다. 로마는 4만의 병력이 있었지만 기병은 40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니발군은 갈리아 병사들까지 합쳐서 36,000명 정도였습니다. 전체 병력의 수는 비슷했지만 한니발의 기병 수는 갈리아 기병과 합쳐 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기병의 전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젖은 몸의 공복이라는 악조건 속이었지만 로마의 중무장 보병은 때마침 내리는 진눈깨비 속에서도 놀라운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병전은 로마의 의사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군의 기병전에서는 카르타고가 우세했습니다. 격전 끝에 로마의 기병을 격퇴한 카르타고 기병들이 로마 보병의 배후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매복돼 있던 마고의 2천 병력까지 나서자 전투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로마 보병은 이제 이기려고 적의 중앙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탈출하려고 돌파해야 했습니다. 적의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강을 건넌 병사는 10,000명 정도였습니다. 이후 로마군은 트레비아 강 근처에 있는 원래 주둔지인 피아첸차에서 재집결했습니다. 로마군은 남아있던 병력과 탈출한 병력을 합쳐 약 15,000명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전사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 학자들은 5,000에서 7,0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나머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집정관 코르넬리우스는 부상으로 전투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셈프로니우스는 패배했지만 뛰어난 통솔력으로 10,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적의 포위망을 뚫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코르넬리우스의 아들 스키피오도 기병으로 참전했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로써 젊은 스키피오는 벌써 한니발에게 2차례 전술 수업을 받은 셈입니다. 이때 한니발군의 전사자는 1,000에서 2,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니발은 트레비아 강전투에서 기병과 매복 전술을 적절히 활용해 승리했습니다. 로마도 패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